어? 아이고 미안. 자 하하하하 여기 있어요. 아 예은이도 여기 있어요. 아 세랑이도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풀렸네. 아 은서가 현석이도 아 여기 있어요. 아 유희도 이렇게 3명. 어디 갔더라? 자료가? 미안. 매번은 5시간 동안 갈게요. 아, 그리고 이게 뭐 수강료 공지가 안 간 것 같은데, 지금, 특강 수강료가 되게 조금, 뭐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던데, 주 1회 특강인데, 본 수업보다 가격이 더 나와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공지 안 나가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2월 달 걸까지 합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내내 하는 거. 다 합친 거라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공지가 안 나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2달짜리예요. 2달짜리. 2월 달까지예요. 2월 달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뭐 그 앞에서부터 좀 나가 봅시다. 자, 일단 지수 단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지금 맨 처음에 뽑아준 거는 이제 지수와 로그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수 로그함수 활용, 방부등식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삼각함수로 넘어가요. 자, 일단 지수에서 사실 뭐 싹 다 설명하면은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기초적인 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본론만 조금 얘기하는 걸로 갈게요. 실제 수능 잘 갔다. 실제 수능에서는 사실 봐야 될 게 딱 3가지 정도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 이거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정수 조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지수 법칙이나 로그 법칙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 자, 그래서 지수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냐? 일단은 거듭제곱근입니다. 요 거듭제곱근은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A의 N제곱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제곱근 A에 관련된 거. 요 두 가지는 확실히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위에 거에 관련된 게 문제로 고난이도로 계속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저거 좀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일단은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N제곱근 A랑은 좀 달라요. 이게 일단 제곱근이라는 용어 자체가 영어로 그냥 루트예요. 루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곱근 3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그냥 루트 3이에요. 그렇죠? 그냥 루트 3. 영어로 읽으면 루트 3. 루트 3.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근이라 이거는 조금 다르죠. 얘는 좀 말장난 같기는 해요. 제곱해서 3이 나오게 하는 그냥 근들을 얘기합니다. 제곱해서 3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만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쵸? 앞뒤만 바뀌는 것 뿐이지만.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3 나오게 하는 근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변수로 쓰겠죠. 그래서 x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x제곱은 3. 한마디로 아래 거는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이에요. 위에 거는 방정식이에요. 괜찮죠? 위에 거는 지금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서도 보면은 얘는 n제곱근 a.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이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n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a의 n제곱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방정식부터 세우고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할게요. 방정식부터 세우고 들어가는 거. 안 헷갈리면은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은
요 A의 n제곱근을 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 당장 우리가 x의 제곱은 3 이런 거 들어갔을 때도 뭐 얘 정도는 간단하기는 해요. 어차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밖에 없으니까. 근데 x 4제곱은 3 뭐 이런 거? 뭐 어차피 얘도 뭐 양근은 뭐 4제곱근 3 음근은 마이너스 4제곱근 3 이렇게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림 몇 개 나오는지에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그래프 가지고 좀 보는 게 편하기는 하죠. 그래서 얘도 방부 등식이 좀 헷갈릴 때는 그래프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정확한 근을 구하는 것보다는 근의 개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y는 x의 4제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짝수차만 등장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등장하겠고요. y는 3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니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일단 위쪽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y는 3. 그래서 얘는 실근이 2개밖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양근이 지금 4제곱근 3으로 나오는 거고 음근이 마이너스 4제곱근 3. 그렇죠? 한마디로 4제곱근 3에 관련된 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걸 똑같이 한 번만 가볼게요. x의 n제곱이 a인 상태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문제가 돼요. 왜? 그래프가 지금 y는 x의 n제곱과 y는 a를 그려야 되는데 사실 짝수차들은 전부 우함수라서 좌우대칭으로 이차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홀수차들은 또 홀수차들끼리 다 비슷하게 생겼죠. 3차, 5차, 7차, 9차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개로 좀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n이 짝수인 경우로 한 번만 봅시다.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어차피 2차, 4차, 6차, 8차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x의 n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실근 개수. 그 다음에 허근 개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이렇게 구분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원래 문제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묻는 거 외에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a라는 값, y는 a라는 게 양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때요? 반드시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어때요? 안 접하죠. 우리가 방정식에서 만약에 접하지 않는 케이스라면은 실근의 개수가 중근이 아닌 딸랑 하나만 나오게 돼요. 괜찮죠? 이 교점마다 실근이 하나씩 등장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접하지 않으니까 한 개, 총 2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랑 이거랑 조금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허근 개수, 실제로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허근 개수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4차 방정식이면은 근이 총 몇 개 나와요? 그죠? 4개 나와요. 5차 방정식이면은 5개 나오고 100차 방정식이면 100개 나와요. 인수마다 전부 하나씩 다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x 5제곱은 빵이다. 그럼 얘는 근이 0밖에 없는 걸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1차마다 근이 다 존재한다 라고 봐서 x가 5개 곱해져 있을 때 이게 0 되는 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쵸? 0 또는 0 또는 0 또는 0 또는 0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실근 개수만 5개 나와요. 괜찮나요? 다 실근입니다. 다만 이게 5개가 다 중복된 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되는 거고요. 그쵸? 오중근일 뿐이에요. 오중근일 뿐. 한마디로 1차마다 근이 전부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x의 n제곱이에요. 그럼 당연히 n차 방정식이니까 근 개수가 n개예요. 이게 실근과 허근을 포함해서 n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 n개 중에서 2개만 실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n-2개는 허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n-2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 y는 a, 그러니까 a가 0인 상태예요. 자, 이때는 교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딸랑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실근 개수는 어때요? 지금 n차 방정식이에요. n차 방정식이면 그 뒤에 n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는 것처럼 x 4제곱 만약에 빵이면은 이거 전부 다 실근밖에 안 나와요. 0000밖에 안 나옵니다. 4중근이에요. 그럼 만약에 x의 100제곱이 0이면 얘도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0 하나밖에 없지만
전부 100개가 실근으로 나와서 100중근이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실근 개수가 총 n개예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하나로 보이지만 실근이 n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좀 더 분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적으로 깊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나온 적은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n개가 전부 중근이라서 그래요. 안중근? 미안해. n중근?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허근 개수는 그럼 몇 개냐? 없겠죠. n개 근이 있는데 전부 다 실근으로만 나오니까 허근이 아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음수인 경우. 이때는 아예 서로 다른 실근이 없어요. 아예 교점 자체가 없으니까 실근이 없어요. 전부 다 허근으로만 등장을 합니다. 허근으로만. 자, 그때 맨 처음에 이 양근이 뭐예요? n제곱근 A예요. 그쵸? 요 양근이 n제곱근 A고 음근이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됩니다. 0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 0인데 n제곱근 0은 그냥 0이라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 자, 요거까지만 하고 일단 1차적으로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문제 먼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n이 홀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맨 처음에 A가 양수인 경우. 자, 얘도 지금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딸랑 하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중복된 근은 안 생겨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한 개밖에 안 생깁니다. 자, 아직 접하는 거가 중근이다 아니다 이게 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일단 받아들여요. 일단은 왜냐면 어차피 수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습니다. 수투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허근 개수 n-1개입니다. 그렇죠?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인 상태.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1개예요. 근데 n개가 전부 중근이에요. n개 중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허근 개수가 지금 0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A가 음수인 경우도 보면은 얘도 똑같이 그냥 1개만 나와요.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마저도 접하는 게 아니라서 또 실근 개수는 1개, 허근 개수는 n-1개.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얘네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모든 나온 문제들 보면은 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묻는 거 외에는 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세부적인 걸 좀 더 보려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자,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얘는 n제곱근 A예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쪽에다 쓴 비슷한 거 뭐 x 5제곱이 4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실근이 5제곱근 4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실근 자체가.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 요거. 요 근은 뭘까요? 요거 실수 좀 많이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이걸 묻는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 실수가 조금 나와요. 자,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라고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n제곱근 A입니다. 왜냐면 A 자체가 이미 음수기 때문에 쟤는 음근이 나와요. 자, 이게 거듭제곱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은 반대 연산에 관련된 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1에 5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5제곱근 씌우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제곱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는 지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면 안 돼요. 거듭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밑이 양수인 경우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A의 B제곱은 C다 라고 하면서 밑은 일단 냅두고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하는데 얘를 확장을 하면서부터 밑에 관련된 거는 조건을 조금 두기 시작해요. 자, 요것도 지금 그냥 같이 보는 게 낫겠지?
알았어. 이 유효도 그냥 같이 좀 볼게요. 원래 요거는 조금 빼놓고 거듭제곱근만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눈빛에서 물음표가 조금 보인 것 같아서 자, 잠깐만 좀 할게. 자, 일단은 이쪽에다가 짤막하게 좀 가볼게요. A의 B제곱입니다. A의 B제곱. 자, 얘를 구분을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밑과 지수에 관련된 거. 자, 맨 처음에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 지수가 자연수로 나온다면 무슨 뭐 3의 5제곱이 됐건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됐건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0의 뭐 10제곱이 나오건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밑 안녕준의 밑 A는 아예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A는 실수 전부 다 가능해요. 모든 값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뭐 2분의 1에다가 뭐 4제곱 해도 되죠. 유리수에다가 짝수제곱 아니 자연수제곱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리수에다가 뭐 자연수제곱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실수로 들어가도. 자, 근데 우리가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하면서부터 이제 밑에는 조건이 걸리기 시작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가 만약에 0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의 0제곱. A의 0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는 다 되는 것 같은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몇 제곱, 아니 0제곱 하면 무슨 소리 0제곱이고 맨날 1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건 음수도 0제곱 하면 1 나와요. 괜찮죠?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0도 짝수로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거 0의 0제곱 요게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얘가 1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0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미적분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1로 봐야 된다 이렇게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쪽 관련해서는 아니 무슨 소리야 0에 관련된 건데 밑이 0인데 그럼 0이지 뭐 0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등수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제 정석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괜찮죠?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의가 명백하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뭐가 문제가 되냐? A가 0이 아닌 경우만 가능합니다. 정수로 확장하면서부터는 밑이 0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꼭 얘만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냐? 아니, 음수지수 생각하면 돼요. 음수지수는 역수기 때문에 0 들어가면은 정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밑은 음수가, 아니, 0이 못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를 넘어가서 우리가 유리수까지 확장 적용을 했다. 그럼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 적용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다가 유리수 지수면은 유한소수 아니면은 순한소수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0.6제곱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크기 자체는 어차피 1로 나올 거예요. 근데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쓸 수 있다? 10분의 6? 분자는 거듭제곱, 분모는 거듭제곱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6제곱에 10제곱근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6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은 10제곱근 1이네? 그러면은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의 역연산이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1에 10제곱 해서 1 나오니까 10제곱근 1도 1로 나올 거예요. 얘는 무조건 양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이구나. 그쵸? 자, 근데 요거를 약분해서 5분의 3으로 써볼게요. 그럼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5제곱근.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럼 아까 이거 마이너스 1을 5제곱근 했죠? 5제곱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죠? 다시 한번 거듭제곱근의 부호 판정은 거듭제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괜찮죠? 얘는 5제곱이랑 똑같이 부호 판정해주면 돼요. 괜찮죠?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야. 와, 그러면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죠? 마술이 생기죠? 무슨 뜻이요? 이거 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안 돼요. 왜냐면 0.6은 정수가 아니라서
짝수 홀수 구분이 안 가요. 괜찮죠? 정수에서만 짝수 홀수가 정의가 됩니다. 왜냐면 짝수라는 용어 정의 자체가 2배수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근데 2배수, 이 배수의 약수는 정수 안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예 정의할 수 없다. 부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유리수로 올리면서부터 밑을 양수로 제한 해석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단 거듭 제곱근. 이거랑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거듭 제곱근은 원래 지수가 유리수인 거랑 완전히 별개인 거예요. 둘이 원래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5제곱근 마이너스 1은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의 5분의 1제곱은 뭐예요? 이건 지수가 유리수예요. 이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둘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뭐야? 우리 어제까지 거듭 제곱 전부 다 유리수 지수로도 나타내고 했었잖아요. 그럼 왜 되는 거예요? 밑이 양수만 할 수 있어요. 밑이 양수일 때만. 밑이 양수일 때는 구분 없이 가도 상관이 없는 것 뿐입니다. 계산상 가능하니까 허용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유리수 지수랑 거듭 제곱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헷갈리면 밑을 양수로 바꾸고 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유리수 지수로 어떻게 나타내? 마이너스 빼고 가면 돼요. 그렇죠? 1의 5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괜찮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5제곱근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도 어차피 부호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빼놓고 5제곱근 100으로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00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대체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으로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100의 5분의 1제곱 이렇게만 안 쓰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것만 아니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리수를 넘어가서 이제 무리수까지 확장하면은 실수 범위. 근데 이미 유리수에서 조건 다 걸렸습니다. 얘도 똑같이 양수인 범위에서만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듭 제곱근만 먼저 얘기하고 문제 풀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겸사겸사 그냥 같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미 A가 음수예요. 이게 지금 5제곱근 마이너스 1 같은 거예요. 이미 음수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 그러면 안 돼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보려고 그랬는데? 잠깐. 그러면 맞아. 이거는 다 아는 건데 얘는 어때요? 지금 이 짝수차 함수랑 접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근 나오는 경우들은 전부 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접하는 애들은 어떠냐? 함수값이 똑같으면서, 그러니까 만나면서 기울기까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얘도 미분에서 기울기 구해보면 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울기가 0이 아닌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튕기면서 접한다. 튕기면서 접하면은 얘는 짝수중근이에요. 괜찮죠? 짝수중근. 근데 얘는 어때요? 똑같이 중근이에요. 홀수중근. 그렇죠? 얘는 얘랑 접하는 건 맞아요. 만나면서 기울기 똑같은 건 맞아요. 근데 뚫고 가면서 접합니다. 그래서 뚫접. 괜찮죠? 튕기면서 접하고 뚫고 가면서 접하고 괜찮죠? 그래서 짝수중근과 홀수중근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넓게 가서 만약에 3차 함수, 우리가 수투에 있는 3차 함수를 살짝 본다고 쳤을 때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무슨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있다고 칠 때 얘랑 이런 식으로 뚫고 가면서 접하는 애들이 있다. 이게 만약에 x는 3에서 접하고 있다. 여기가 무슨 y는 2x 플러스 t fx gx 라고 한다면은 얘는 어떠냐? 뚫고 가면서 접하는구나. 3중근이에요. 괜찮죠? 홀수중근인데 홀수중근이면은 1차근은 아니겠죠? 3중근, 5중근, 7중근인데 3차함수랑 1차함수 어차피 근은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마찬가지로 뺀 게 3인 걸 3중근으로 가져요.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애가 x-3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최고책에서는 그냥 a라고 보면 되고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우주 간다라는 거야. 미지수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미지수 하나로 끝나요. 3중근. 괜찮죠? 괜찮을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수투는 아니니까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이것만.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문제. 자, 아무래도 앞부분에 있는 지수와 로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맨 처음 나오는 게 역시 이제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얘기. 자, 일단 1번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직접 풀고요. 안 되는 친구는 같이 잠깐 좀 봅시다. 자,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실수인 것을 개수가 아니구나. A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6의 4제곱근이요. 그러면은 4제곱해서 16인 경우 중에서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실근으로는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뭐야? 2개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쵸?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2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7.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얘를 지금 B라고 한대요. 자, 똑같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그러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나오는 근들 중에서 하나 찾으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 홀수 제곱에 관련된 건 무조건 식은 하나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넘겨서 근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얘는 전혀 문제 안 돼요. 홀수 제곱근에서 마이너스는 그냥 밖으로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서 나오고 B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B의 최대값. 그럼 당연히 A는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얘는 2가 나와주면 되고 B는 마이너스 3밖에 없으니까 답은 그냥 5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저기 3번 문제 직접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미안, 요거 잠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거. 유형 1번이 뭐 시작부터 거의 제일 중요한 틀 중에 하나예요. 맞다. 자, 되는 친구들은 계속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친구들은 힌트를 조금 갈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2부터 11이고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경우들을 구해달래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말이에요.
A의 n제곱근이에요. A의 n제곱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아, n제곱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 나오게 하는 경우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때의 근 x가 음수 나오게 만드는 경우를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아, 심심하지? 자, 이 거듭제곱근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제대로 이해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방정식으로 솔직히 안 봐도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왜 내가 자꾸 방정식으로 몰고 들어가냐면은 방정식으로 보면 무조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신 있으면 뭘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1차적으로 한 번만 그래프를 더 그려서 봐볼게요. 자, n이 홀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고요. 그 상태에서 요 y는 x n제곱과 y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x만 변수지 얘는 변수가 아닙니다. 얘는 상수예요. 한마디로 얘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괜찮죠? 상수함수. n 변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변수는 x만 변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음근이 나오려면 상수함수가 어때야만 음근이 나와요? 밑으로 나오는 경우는 음근이에요. 그렇죠? 아, 얘가 음수여야 되네. 한마디로 얘가 음수인 n들 구해주면 돼요. 괜찮죠? 이 값이 통째로 음수인 경우에만 음근 나오잖아요. 괜찮죠? 음수. 그럼 얘가 음수가 다 돼요? 아니, 홀수 중에서만 음수. 괜찮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짝수인 경우도 볼게요. n 값이 짝수인 경우도. 또 그래프 그려 놓는다면 얘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아예 근자체가 안 나와요. 0으로 가면은 실근이 0밖에 없어요. 음근이 안 나와요. 아, 그럼 음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양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쵸? 이 상수함수 자체가 양수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양수로 나와야만 음근이 이제 나오니까. 양근도 같이 나오지만 음근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것도 또 양수인 경우 다? 아니, 짝수 중에서 얘 양수 되게 하는 것들, 홀수 중에서 얘 음수 되게 하는 것들, 그런 n들만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된 친구들은 4번으로 좀 가볼게요. 된 친구들은 이거 안 돼요. 응? 이거는 이거랑 이거는 말이에요. 중근 서로 다른 거 두 개 가지니까 이거는 이거 두 개 나오면서 이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라고 하고 이거 이렇게 가지니까 최소값은 여기 정수라잖아요. 그러니까 x가 최고차 1이니까 fx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최고점 어차피 제곱되니까 음수니까 상관없고 a제곱이 정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구나.
그치. 맞았어. 그럼 맞아요. 심심하지. 잘 될까? 얘네도 좀 이해 잘 될까? 여기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 되게 많이 가져야 돼요. 거듭적으로. 자, 여기서 아직 답을 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보고 나면은 4번 풀 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 얘는 n-3, n-6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n은 3부터 6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3부터 6 4랑 5밖에 없을 텐데 이 4, 5가 다 되냐? 아니, 홀수만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5밖에 안 돼요. 5밖에. 틀렸나? 맞지 않나? 6, 3, 18. 그치? 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한번 좀 확인하려고. 미안해. 이거 바뀌어야 되는구나. 참. 한번 테스트. 자, 그래서 얘는 n 값이 6보다 크다. 아니면 n 값이 3보다 작다로 나와야 되겠고, 6보다 큰 것들 중에서는 지금 11까지만 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 3보다 작은 거 2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6보다 큰 거 7, 8, 9, 10, 11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홀수들만 남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수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음수로 나와줘야 되겠고, 자, 얘는 n-3, n-6 음수로 나오니까 n은 3보다 크지만 6보다 작다. 지금 4번 문제 꼭 풀면서 최대한 많이 써봐야 됩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이 문제 설명 들은 걸로 그대로 다시 한번 직접 풀어요.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제대로 안 풀고 넘어가면은 집에 가서 진짜 못합니다. 다시 잡을 시간이 진짜 없어요. 다시 잡을 시간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얘는 4 또는 5밖에 안 되겠고, 짝수니까 4만 가능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4, 7, 9, 11. 그래서 27에다가 4 더했으니까 답이 31로 나옵니다. 그죠? 1번. 괜찮을까? 오케이. 자, 된 친구들은 4번으로 좀 가볼게요. 6번도 다 풀었나요? 6번. 저기 스텝 3 문제는 아무래도 풀어보기 하면서 가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스텝 3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유되는 친구들은 미리 잠깐 빨리 풀어봐봐요. 그리고 스텝 3 문제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빠르게 설명만 하고. 자, 4번까지 푼 친구들은 이제 6번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끝나면 6번 미안 그냥 바로 설명 1분 정도만 빨리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스텝 3는 스텝 1, 2가 자신 있다 라고 하는 경우만 들어가기 바랍니다.
만약에 좀 힘들면 스텝 1, 2만 일단 마스터해요. 자, 여기서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실근들을 쫙 나열했을 때 중복된 거는 빼고 하나씩만 종류만 나타냈을 때 몇 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 서로 다른 실근 개수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힌트를 조금만 좀 가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의 세제곱근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제곱해서 N의 n-4 나오게 하는 근을 구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GN도 A의 n제곱근에 관련된 거고요. 4제곱해서 N의 n-4 나오게 하는 근들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y는 x세제곱 홀수차로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홀수차로만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n의 n-4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괜찮죠? 근데 모르지만 실근 개수가 어때요? n의 n-4가 양수여도 한 개 나오고요. 0이어도 한 개 나오고요. 음수여도 한 개 나와요. 괜찮죠? 얘는 그냥 무조건 1이에요. 그죠? 홀수 제곱에 관련된 거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그냥 무조건 한 개예요. 괜찮죠? 얘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는 4제곱이에요. 4제곱. 그래서 4제곱에 관련된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죠. 얘는 양수인 경우에는 2개 나오네요.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0인 경우에는 한 개만 나오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1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n의 n-4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gn 값이 그냥 계속 바뀌어요. 근데 얘가 그냥 무조건 1이잖아요. 그러면 gn이 더 작아야 되는데? fn보다? gn이 가질 수 있는 값 자체가 0, 1, 2밖에 없죠? 얘는 그냥 맨날 무조건 0이에요. 그러려면 n값은 얼마야 되냐? 그죠? 1분만 이따가 마무리하고 6번 갈게요. 6번 조금만 더 고민해봐요.
자, 그래서 답들은 지금 거의 다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못 잡으면 진짜 안 됩니다. 요거는 거듭제곱근은. 자, 다시 한번 얘가 0 나오는 경우.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범위 얘는 0과 4 사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n값은 1, 2, 3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모든 n의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6, 3번이에요. 그래서 1, 2, 3 다 더한 거. 자, 그 다음에 미안해. 6번은 후딱 설명만 좀 할게요. 고민할 시간은 못 줘서 미안해. 6번은. 왜냐면 지금 스텝 3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 기본기가 마스터 안 돼 있는 케이스에서는 봤을 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만 많이 받아요. 극도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눈도장 한번 찍는다 생각하고 그냥 보면 되고요. 자, 가족권. 자,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이 서로 아이고야.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지고요.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고 각각이 중근으로 가진대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니까 알파 베타라고 친다면 그게 각각 중근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fx가 뭐 몇 중근인지 모르니까 뭐 3중근 4중근일 수도 있기는 해요. 괜찮죠? 뭐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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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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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fx 지금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어요. x리고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도 있어요.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근데 자, 우리 수능부터 교육청 모의고사부터도 좀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가나다 조건 이렇게 나오면은 가조건부터 확실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중에서 막 다조건을 먼저 해석해야 막 가조건이 해석되고 이렇게 문제 조잡하게 안 내요. 그런 걸로 장난 안 칩니다. 진짜로. 가가 완벽하게 해석돼야 나가 뭔 소리 하는지가 보일 거야. 항상 가부터 꾸준히 해석하기 바랍니다. 자, 근데 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가가 엄청나게 헷갈려요. 자, 일단 우리는 얘부터 해석해 볼게요. 얘는 등식이에요. 등식. 등식은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밖에 없어요. 얘는 항등식일 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항등식은 모든 실수가 전부 근이에요. 괜찮죠? 근데 얘는 당연히 실수가 몇 개밖에 안 되니까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당장 이런 2차 방정식 구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다항 방정식들은 인수분해해서 들어가요. 그렇죠? 3 또는 마이너스 1.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이거 무조건 다항 방정식이잖아요. 몇 차요? n 플러스 2차. 괜찮죠? n 플러스 2차. 그럼 얘도 당연히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야 되는데 fx식을 모르네. 그러면은 일반형을 구해서 집어넣어주고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 안 돼요. 괜찮죠? 얘는 이미 이게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야.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얘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64가 8의 제곱이니까. n이 짝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괜찮죠? 그래서 켤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합차로도 안 돼요. 얘는 그냥 냅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까 전에 쓴 거 이거 괜히 지웠다. 이런 거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인수마다 하나씩, 그죠? 얘기했었죠. 인수마다 하나씩. 모든 1차마다 근이 다 있어요. 그게 실근이죠, 근인지 모르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1차마다 근, 아니 인수마다 근 따로 뽑아내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 되게 하는 모든 x 값들이 다 근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얘부터 봅시다. 앞에 있으니까 괜히 앞에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요. 자, 얘의 실근들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근데 얘를 딱 보니까 64의 n제곱근 똑같아요. 괜찮죠? 여기 64 n제곱근하고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함수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함수로 들어간다. 그래서 똑같이 x의 n제곱 얘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 왜냐면 짝수가 답이니까. 자, 홀수인 경우, 그럼 얘는 홀수를 그려서 봤어요. 자, 그러면은 y는 64가 지금 양수일 때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실근은 한 개가 나와요. 그 근은 얼마예요? n제곱근 64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한 거 그대로 괜찮죠? n제곱근 64. 자, 그러면은 얘 실근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럼 나머지 n-1게 다 허근이에요. 괜찮죠?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걸 가지고 그럼 얘가 실근이 하나밖에 없네. 아니 2차 함수예요. 요거 fx는 0 하면 이거 2차 방정식이에요. 괜찮죠?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각각 중근 나오려면 최소 4개 나와야 돼요. 괜찮네? 아무리 못해도 4개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중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괜찮죠? 얘가 한 개고 얘가 중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그럼 얘 혼자 있는 거는 누구랑 짝이 맞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괜찮죠? 무조건 최소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는 n이 짝수인 경우도 한 번만 좀 봅시다.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등장을 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차피 y는 64예요. 64. 그러면은 실근이 2개 나오는구나. 첫 번째 근은 n제곱근 64. 두 번째 근은 마이너스 n제곱근 64. 그쵸? 이렇게 2개가 근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2개의 근 나왔어요. 얘가 2개. n제곱근 64랑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게 2차 함수예요. 얘도 2개 다 그냥 고스란히 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근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최대 많이 나와봤자 4개밖에 안 나와요. 그쵸?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fx를 그제서야 좀 해석해 볼 수 있구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fx는 빵에 관련된 거예요. 최고 최계수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어디 갔냐, 흰색. 일단은 요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몰라, 최고 최계수가 1이니까 축은 일단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으면 절대 중근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무조건 얘랑 똑같아야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x축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게끔 나와줘야 되고요. 이때 나오는 요 근과 요 근이 각각 똑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똑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괜찮아요? 요 근이 n제곱근 64로 나와야 되고, 요 근이 마이너스 n제곱근 64로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근들이 좌우 대칭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y축이 정가운데, 우함수구나, 그렇죠, 좌우 대칭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fx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2개 중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fx식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fx식은 2개 근 가져야 되니까 x 마이너스 n제곱근 64와 x 플러스 n제곱근 64라는 인수를 가지겠구나. 괜찮죠? 왜? 요거 때문에 f n제곱근 64 집어넣으면 빵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 때문에도 f 마이너스 n제곱근 64도 집어넣으면 빵 나와야 되니까 인수 정리 통해서 그냥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의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0에서 나와요. 괜찮네? 그럼 얘는 f 0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64 곱하기 n제곱근 64예요. 자, 요게 보기 안 좋아서 나는 지수로 돌려볼게요. n분의 6제곱 곱하기 2의 n분의 6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지점이 지금 0,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이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나조건을 딱 보면은 최소값 음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값이 음의 정수, 최소값이 얘예요. 아, 최소값이 F0이구나. 그게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이구나. 얘가 음의 정수구나. 사실 정수 조건에 관련된 거는 뒤쪽에 있기는 해요. 정수 조건에 관련된 거 문제풀이가. 근데 일단은 여기서 같이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음의 정수로 나온다는 거는 얘가 정수라는 거죠. 그죠? 얘가 정수. 그럼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가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2는 1제곱하면 정수, 3제곱해도 정수. 지수가 자연수면 정수예요. 또 2의 0제곱도 정수예요. 괜찮죠? 자연수 다 됩니다. 아, 얘는 요게 음이 아닌 정수면 돼요.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0은 돼요. 근데 문제는 분자가 0이 아니니까 0이 안 되죠. 그래서 n분의 12가 자연수로 나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떨어지면 되겠죠. 분수가 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n은 12의 약수면 돼요. n은 12의 약수.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1, 2, 3, 4, 6, 12. 그럼 이게 전부 다 되냐? 아쉽지만 다 되지는 않아요. 왜? 아까 전에 n이 홀수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짝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짝수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답이 24. 괜찮네? 그렇죠? 답이 24. 짝수들만 가능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아, 당연하죠. 당연히 어려워요. 이 당시에 객관식 최고 난이도였으니까. 객관식이란다. 단답형 최고 난이도. 단답형 최고 난이도도 아니네. 21번이네. 22번이 최고 난이도였어요. 최고 난이도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거의 뭐 이 정도면 두 번째로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거는 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연산 연습 좀 할 겸 9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9번 한 번만. 거 있잖아요. 이거 A에다 3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성립하는 거 다 찾아야 되잖아요. A, B를 일일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식을 변형해서 좀 더 확실하게 실수 없이 나오는 법이 있을까요? 식을 변형해서 실수 없이 나오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걸 찾으려면 숫자를 일일이 좀 나열해 보면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요? 방법이 없어. 수능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노가다를 통해서 규칙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기존에 없던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규칙적으로 정리된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어. 이 안에서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곱하기 소수해야 돼. 아, 저런. 네. 호수는 아니어도 되는데 홀수면 다 돼요. 쓰면 다 된다. 왜냐면은 9도 돼요. 2 곱하기
그치. 그럼 맞네. 오케이. 그죠? 단순 계산이니까 9번 같은 경우에는 후딱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된 친구들은 10번 하나만 직접 더 풀어볼게요. 이거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거듭 제곱근이 좀 어려워서 좀 시간 걸렸고요. 그죠? 여기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좀 어렵다,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기초 연산 관련된 거 딱 요 파트만 라이트셈 같은 거 한번 풀어주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기초 연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복잡한 지수로 구하면서 그래프 교점 구하기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히 트러블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초 과정은 연습을 해야 돼요. 미안해, 여기다가는 문제를 몇 개 안 집어넣었어요. 단순 계산 문제는. 이 교재는 만든 취지가 뭐냐면 실제 여지까지 나왔던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들을 갖다가 다 때려박는데 똑같은 거 없이 때려박은 거야. 똑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단순 계산 중에서도 포인트가 똑같다 그러면 그냥 다 뺐어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하나만 남기는 거야. 그러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또 있는 건 뭐냐? 나중에 보면 그런 게 있을 텐데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미세하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듭 제곱근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 그냥 단순 계산이라서 그냥 많이 뺐어요. 자, 요거 문제만 마저 쓰고 답 계산할 겁니다. 자, 이거는 거듭 제곱근이 만약에 좀 자신 없으면 거듭 제곱근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지수로 돌려서 가요. 지수로. 유리수 지수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실수가 좀 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분자부터 좀 해볼게요. 자, 얘는 A의 세제곱인데 2분의 1제곱에다가 세제곱이죠? 얘는 그냥 2분의 3제곱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일단 바깥에 있는 거듭 제곱근을 몰라, 그냥 2분의 1제곱이라고 해서 일단 밖에 써보자. 덜 헷갈리려고. 그럼 안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A의 3분의 4제곱이에요. 그렇죠? A의 3분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역수는 음수지수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A예요. 그러니까 통째로는 지금 뭐냐? A의 2분의 1제곱이에요. 2분의 1제곱.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A의 약분시키니까 3분의 2제곱. A의 3분의 2제곱. 분자는 A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요거 6제곱이죠. 자, 그럼 밑이 다 AAA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면은 지수끼리 덧셈 뺄셈으로 가도 됩니다. 2분의 3 빼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대 6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A에 통분하면은 일단 요거 먼저 계산 가능하구나. 요게 지금 2예요. 그쵸? 2에서 3분의 2 뺐으니까 6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4제곱. K는 4가 됩니다. 그쵸? K는 4. 거듭 제곱근 아까 전에 유리수 지수로 함부로 막 바꾸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야, 안 되죠, 원래는. 막 바꾸면 안 돼요. 근데 A가 양수라고 돼 있어요. 그쵸? 밑이 양수면 거듭 제곱근과 유리수 지수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정리해 보고요.
된 친구들은 10번 좀 가봅시다. 왜냐면은 오 이거 4야? 야 미안해 이거 내가 일로 봤네. 야 이거 4인데? 아 미안해 1이 아니네. 아 큰일 났다. 이거 4네. 아니 두 번 계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아 미안해. 아 진짜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얘는 A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1제곱 하면은 이거 4제곱이구나. 그쵸? 그래서 2분의 1제곱 통째로 하니까 얘가 2제곱이네요. 그쵸? 2제곱. 다시 한번 A분의 1은 A 마이너스 1제곱. 거기다가 마이너스 4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곱한 A의 4제곱. A의 4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인 게 되니까 통째로 A의 제곱으로 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아니고 2였어요. 자, 그래서 2분의 3 빼기 3분의 2 더하기 2의 6제곱이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A의 4분의, 그냥 6을 다 곱할게. 어차피 지수 곱하니까. 전개하면은 9, 전개하면은 4, 플러스 6이 12. 이러면 좀 빼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21에서 4 뺐으니까 17이네요. 미안, K가 17입니다. 17. 또 틀리진 않았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좀 갈게요. 자,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두 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근이니까 대입해서 미지수를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알겠지만 문제가 되게 다 좁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출문제집들은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압축해서 모아놓느라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전체 제본 떠서 다 줄게요. 두께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치, 뭐, 계산, 이게 은근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은근히.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한번 가볼게요. 두 근해야. 세제곱근 3과 b를 더한 거. 그러면은 세제곱근 81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요거 빼면 b가 나오겠네요. 요게 바꿀 수 있죠. 이게 지금 밑이 3이라서 만약에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유리수 지수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근이 헷갈리면은 밑이 양수라고 했을 때는 유리수 지수로 생각해주면 좋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봤을 때 나는 b를 알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거 빼는 거잖아요. 3의 3분의 4제곱 빼기 3의 3분의 1제곱.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밑이 똑같은 애들,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의 8제곱 빼기 3의 7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런 거는 밑이 똑같은 경우에는 작은 걸로 묶어보면은
바로 보여요. 그죠? 2 곱하기 3의 7제곱. 그쵸? 왜냐면은 얘가 3의 7제곱이 3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의 7제곱을 하나의 통으로 생각한다면 3의 7제곱이 3개인 거에서 1개 뺀 거예요. 그러니까 3의 7제곱이 2개 남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뭐 묶어서 작은 게 3의 3분의 1제곱이라서 얘는 묶으면은 3 나오죠? 얘는 1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 뭐였냐면은 3의 1 플러스 3분의 1 3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그러니까 세제곱근 3이 지금 3개 곱해져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3개에서 그냥 하나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만 남는 거고. 괜찮죠? 그러니까 요런 지수 덧셈 뺄셈 같은 경우도 실수 없이 나와야 됩니다. 지수 덧셈 뺄셈. 거듭 제곱근도 지수 덧셈 뺄셈으로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밑이 똑같은 지수 덧셈 뺄셈.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3이 2개 있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B값을 구했어요. 그죠? B값.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도 구해줘야 되는데 A는 어디서 나오나요? 두근의 곱. 그쵸? 두근의 곱. 세제곱근 3 곱하기 B가 지금 A구나. 자, 그럼 얘는 세제곱근 3은 똑같이 3의 3분의 1제곱. 헷갈리니까. B는 아까 여기 구한 거 있으니까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그럼 어차피 밑이 2인 애는 그대로 냅두고 3만 넣고 오면은 지수끼리 덧셈이니까 2의 3분의 3의 3분의 2제곱이죠. 괜찮나요? 그럼 요게 지금 A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AB의 곱을 구해달라 그랬죠? AB의 곱. 그럼 A는 2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B는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건 뭐 어차피 다 4개 다 곱셈이니까. 그래서 2, 2, 4 곱하기 3의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1. 괜찮죠? 그래서 그냥 답이 1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듭제곱근은 실제로 연산에서는 잘 안 씁니다. 거듭제곱근의 연산 성질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해요. 그냥 다 빼버려요. 다 지수로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전부 다 지수로 계산하는 게.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꼭 한번 직접 다시 계산해 보기 바라고요. 미안, 잠깐만 쉬었다 갈게. 지금 쉬는 게 타이밍상 맞을 것 같아서. 하하하하. 59분. 뭔가 이상하지? 1분 모자란 이 애매한 시간은 지금 48분이라서 이제 10분 한 30초 정도 쉬는 거. 하하하하.